16개 주에서 의료 종사자에 대한 백신 의무화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원래 의료 종사자들에 대해서 백신 의무화한다라는 조치가 CMS에서 나왔었죠. Center for Medicaid and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해가지고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모든 기관들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무조건 백신 맞아라. 여기에는 옵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검사해가지고 음성이니까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옵션이 없습니다. 그거 없이 무조건 백신 맞든가 아니면 그냥 회사 떠나든가 둘 중에 하나 해라. 이렇게 지금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물론 이제 의료적 면제 요청이나 종교적인 이유로 면제를 요청하는 것들이 접수가 될 수도 있으나 하지만 안 받아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음성 검사해가지고 음성인데도 일할 수 있는 옵션을 없앴기 때문에 그냥 백신 안 맞으면 퇴사해라 라는 이제 강제적인 그런 조치로 이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시행되는 날짜가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 지도가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CMS에서 내려놓은 명령을 각 주마다 지금 이제 하늘색이죠. 하늘색으로 표시된 주 같은 경우에는 2월 28일부터 되고요. 그리고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주 같은 주들은 2월 중순이 되나요? 3월 중순이고 3월 15일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 텍사스죠. 텍사스 같은 경우는 3월 21일부터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백신 주사를 한 번이라도 맞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죠, 직장을. 근데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지원을 받고 있는 곳들 이야기하면은 대부분의 병원, 그다음에 요양원, 널싱홈 같은 요양원들, 하스피스 같은 곳들, 그다음에 의과 대학들도 다 거의 대부분 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 자금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과 대학들, 뭐 각종 랩들, 연구소들, 그러니까 이런 곳들이 전부 다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한테 이 백신 의무화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진, 예를 들어서 의사, 간호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하시는 분도 해당이 되고 또 병원에서 식당에서 음식 만드시는 분, 이런 분들도 전부 다 백신 의무화 조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백신 안 맞으면 더 이상 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그런데 물론 진작에 소송이 있었죠. 소송을 해가지고 뭐 항소법원 거쳐서 연방대법원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연방대법원에서 오시아가 내렸던 백신 의무화 명령은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CMS가 내린 백신 의무화 명령은 지켜라로 결론이 납니다. 9명 대법관 중에서 5대4로 결정이 돼서 결국에는 CMS가 내린 백신 의무화 명령은 계속해서 살아남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시행이 될 것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헌법적이지 않다, 불법적이다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백신 의무화에 대해서는. 그래서 각 주에서 다시 이제 국리를 하다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연방 대법원이 비록 오케이 하는 판결을 내리기는 했으나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 그 소송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과거에 백신 의무화 명령이 내려졌던 것은 델타 변종 때문이었다. 델타 변종에 대한 대응으로 백신 의무화 명령이 내려졌던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델타 변종 환자는 1%도 안 된다. 99.9%가 오미크론 환자들이다. 그리고 99.9%가 오미크론인데 델타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이 백신 접종, 그때는 백신을 맞는 것이 델타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으나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그것을 미리 막을 수 있다라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백신 주사를 맞아도 오미크론은 피해서 얼마든지 감염이 된다라는 것이 지금 과학적으로 오히려 거꾸로 증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죠. 예전과 달리 지금 상황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CMS에서 내린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 판결을 다시 내려달라. 이렇게 지금 소송을 다시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송은 지금 루이지애나 서부지법에 이 파일이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엘라바마주하고 이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이 앞장서서 이 소송을 지금 이끌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엘라바마주의 스티브 마샬 주 법무장관은 백신 접종 정책을 연방화하고 미국 국민에 대한 백신을 강제하는 바이든의 전반적인 계획은 법원에서 패배한 후 난장판이 되어버렸다. 나는 그 승리의 일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바이든의 의료 종사자 백신 의무화는 항소에서 특정 도전에 살아남았지만,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에서 그 백신 의무화를 살려놓긴 했으나 새로운 사실들과 추가적인 법적 취약점들은 이 의무화 조치를 너무나 불법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모든 사례의 99.9%를 차지하는 오미크론 변종의 전염을 막는데 백신 접종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샬 장관은 AARP 공공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요양원과 장기 요양시설이 현재 정부가 2020년 5월 관련 데이터를 추적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심각한 간호사, 조무사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오미크론 막아주지 못하는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으라고 강요하는 것보다는 가뜩이나 지금 부족해져 있는 간호사, 조무사를 한 명이라도 더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공중보건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 되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소송을 또 추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뭐 2월 당장 뭐 다다음 주에는 첫 번째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소송이 진행이 되면 연방 법원에서 좀 하급 법원이라고 하더라도 연방 법원에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일시 중지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가 조만간에 또 다시 일시 중지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또 다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을 때 연방 대법원에서 종전과 입장을 바꿔가지고 지금 이제 주 법무장관들이 이야기하는 논리가 맞다라고 인정하고 이 CMS의 백신 의무화 조치를 폐지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결과 나오면 또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